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칼럼이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과 연관해서 지금 좋은 칼럼을 썼습니다. 항상 이 냉철하게 이 보수가 이기기를 바라는 그 훌륭한 보수의 정말 명심보감이 되는 그런 칼럼을 자주 씁니다. 아주 김대중 칼럼은 뭐 유명하죠. 네.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가 있는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국민의힘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가로 안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혼자서 절대 못 이겨. 이런 마음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분의 이 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야당 지지율이 약간 오른 거는 국민의힘이 좀 믿음직스러워서 한 게 절대 아니야. 문정권의 독재 실정 때문에 오른 거란 걸 알아야 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클릭, 중도, 포용한다고 자충수를 지금 띄고 있는데 보수는 본래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는 뜻이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김대중의 논설 고문을 하고 또 김대중 편집국장도 하고 또 상임 고문도 하고 한 정말 진짜 농객 중에 대한민국의 시대적 보수 농객입니다. 아주 으뜸가는 농객이죠. 좌클릭한답시고 중도 가고 포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충수 띄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자충수 띄고 있는데 보수는 본래 가치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망할 뿐이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 김종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보고서 굉장히 이 김대중 고문이 쇼크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냥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여러 정치 상황이 크게 고무됐는지 하여튼 자신감이 생겼는지는 뭐 보니까 뭐 보기는 뭐 괜찮은데 너무 나가도 한참 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후년 대통령 후보는 물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도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이름과 간판만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튀어나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책이 독재로 흐르면서 국민들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디 야당 힘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야권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내 기자회견에 왜 안철수 씨 꺼내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0일 취임 100일 그 기자회견 할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걸 딱 보고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대선은 물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좌파 독재를 타도하거나 종식시키는 것이 오늘날 한국 야당의 절처절명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화로 세를 모으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새 규합의 문호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방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혼자 할 수 있다. 생각 있으면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하다라는 느낌이 이 노정객의 얼굴에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배어졌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또는 비상지도부가 잘라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칼럼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정치권에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이 좀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뭐 또 주호영이가 잘해서 뭐 김종인이가 잘해서 또는 뭐 잘나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김대중
정말 노련한 이 언론인의 이 눈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당의 수치가 약간 올라간 것은 다름 아닌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국민의 마음이 야당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어떤 징후도 지금 발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국민의 힘을 밀어주며 옹호해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힘과 지도부가 믿었고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 열망, 국민이 바라는 것, 그 역량을 담아낼 도구가 지금 없어서 그나마 지금 있는 도구로서의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 통합당, 다시 말하자면 이 국민의 힘인가 이걸 갖다가 지금 기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이 경우에 정말 선명야당이 탁 나타나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줄 그러한 보수의 가치 있는 정당이 튀어나온다면은 이 국민의힘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시키지 말라는 얘기. 지금 빨리 통합의 마인드로 넓게 빨리 흡인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통합의 물꼬를 갖다가 트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칼럼의 그 요지도 말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통합을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가 단결을 하라. 이건데 내부 단결도 못하면서 말이지 좌파 중도의 마음을 끌어야 된다니 대도 안 한 대먹지 못한 그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소리 항상 그렇게 유승민부터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승민은 대통령 후보 나가서 몇 퍼센트 얻은 줄 아십니까? 6% 얻었어요. 왜 6% 얻었겠습니까? 그렇게 인기 좋다고 자칭자부하던 사람들이 왜 6% 얻었겠어요? 그리고 또 아마 노리겠죠? 권토중래 하겠죠? 그건 권토중래 할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우선 보수를 단결시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보수를 단결시킬 줄 아는 사람.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우리 편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광화문 세력, 극우 세력이야. 아니 거기 국민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광화문에 갔거든요. 광화문에 갔는데 이분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쪽에 들어가는데 이 광화문에 갔거든요. 근데 나한테 극우 세력이에요. 나는 극우라는 말 뜻도 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극우가 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극우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놈들이 극우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극우라고 하는 놈들이 그게 극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괴주의자니까. 이 보수를 파괴하는 자들이 그 극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수하신 분들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이 혼자서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5만이 모였다 10만이 모였다는 건 100만 200만이 모였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 정부보다 지금 대통령도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한 발 더 앞서서 공격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태경이하고 김종인 누굽니까? 주호영입니다. 김종인은 자기가 뭐가 나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김대중 고문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당내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지도자급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은 안 만든다. 당분간 새로운 인물들이 당에 들어오거나 당내에서 지도자급 인사 두각 나타내는 상황을 안 만들겠다는 게 김 위원장 뜻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지금 당내 자기의 리더십에 의의를 제기할 수준의 인물이 없음을 아주 즐기고 지금 해피하게 즐기고 있다 이거죠. 불만이 있어도 입 꼭 다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당에서는.
이 김 위원장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길터주는 통로로 지금 이것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통찰력 있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김대중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 길을 터주는 통로로 지금 활용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뭔가 김종인에게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부터가 표현하듯이 이건 좌파들이 옛날 운동권들이 쓰던 소위 시민단체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서서히 조금씩 좌클릭해 왔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18 묘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남을 끌고 갑니까? 질질 짜고 가려면 지 혼자 가서 짜야지 왜 그 당이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눈물을 짜고 합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는 국보위원을 했으니까 자기야말로 혼자 가서 질질 짜는 것은 그건 자기의 문제다 이거예요. 김종인이가 무엇 때문에 가서 그 당을 대표해서 거기 간 겁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지 않느냐 이게. 이게 뭐냐?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든가 뭐 재정역할 확대라든가 사회안전망을 통한 시장경제 보완, 재난지원금 찬성, 약자와의 동맹 등을 제기 뭐 이러면서 문제는 이런 변화가 김 위원장의 원맨쇼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대중 이 칼럼을 쓴 이 대단한 이 언론인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도 전혀 없고 어떤 진통도 없고 당 노선의 변화를 어떤 총의로 천명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비대위에서 정강정책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좀 다 바꾸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초선 의원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도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정관을 하고 있죠. 지금 미래통합당 조금 있어 보십시오. 보수의 가치에 대한 정식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네. 김 위원장이 광주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장면 연출됐을 때 그게 야당의 진정한 변화를 보이려면은 당 중진이라든가 소속 의원들을 같이 대동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쇼죠. 완맨쇼. 그리고 또 자기가 가서 혼자 질질 짜는 건 지가 짤만하죠. 쟤는 뭐 국보위원을 했으니까 5.18 때. 근데 이걸 갖다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서 자격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죠. 여기에 이렇게 김대중 언론인이 지금 예를 들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네. 이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 명예교수 아시죠? 정치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진보 학자인데 아주 똑똑한 정치학자죠. 이분은 김 위원장이 내놓은 좌클릭 정책은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식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딱 진단했습니다. 이분은 정치학자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하면서 그의 이런 엘리트주의적 어떤 접근으로 성공한 사례는 전혀 없다. 실패한다. 라는 예상을 했다는 것을 지금 김대중 언론인께서 대기자를 하신 분입니다. 김대중 하면은 뭐 시대를 갖다가 읽어내리는 그러한 훌륭한 이 논설의 아주 최고의 논객이시죠. 이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제 한상진 교수의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가 이제 바로 한상진 명예교수가 얘기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좌클릭 정책은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식의 흐름,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흐름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엘리트주의적 접근으로 성공한 사례는 절대 없다.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실패한다 이런 얘기죠.
벌써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김종인을 비판하고 있을 정도면 그건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저는 광화문에 안 나갔습니다. 광화문에 안 나갔지만 광화문과 함께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 나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방송이란 핑계를 치고 또 다른 일을 한다는 핑계를 치고 그랬지만 그 마음, 그 정신은 광화문에서 함성을 지르는 그것과 똑같이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아니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지금 이들을 위해서 이 광화문 세력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소위 말해서 지금 지도부 주호영이라든가 하태경은 아마 못난 돌에 정 맞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 맞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할지를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보수가 좌클릭한다 해서 좌파를 이길 수 있습니까? 보수가 좌클릭하면 좌파가 더 이기죠. 보수는 보수로서 해야 색깔이 완전히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달라야 이게 국민들이 분별하지. 흐리무리하게 분홍색으로 가는 거 짜증스럽죠. 그죠? 마찬가지 그 얘기입니다. 보수가 말이죠. 좌클릭한다 해서 좌파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다 이거죠. 응? 좌파 정치나 진보 정책은 좌파가 더 잘하고 그들이 박사입니다. 그들이 박사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몇 가지 비슷하게 좌파 흉내 낸다고 그들을 따라가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좌파를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보수는 우파적인 생각으로만이 이겨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뭘 모르고 지금 한다는 거죠. 김대중 이 농객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적 선택과 시대적 흐름이 좌성향일 때도 있고 그 흐름이 보수 우파로 이동할 때도 있다. 그것이 세계 정치의 순환의 역사고 인류의 사회의 흐름이다. 좋은 말이죠. 지금이 이 나라가 보수와 우파로 지금 흐름이 가는 그런 시대의 길목이다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좌파의 세계로 가는 세계로서 민주당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파하고 보수로 가는 흐름, 이 정치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적 선택과 시대적 흐름이 좌성향일 때도 있고 그 흐름이 보수 우파로 이동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보수 우파는 저렇게 좌파들처럼 흉내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들 흉내를 갖다가 낸다고 난립니다. 이렇게 모방되고 이런 얘기 기본소득 우리가 기본소득 좌파 흉내만 내다가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국민의힘보다 좌파 흉내당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흉내 내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뭐 중도 포용이니 뭐 중도니 무슨 좌는 좌에 충실해야 되고 우는 우에 충실해야 되는 거 그건 상식 아닙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의 정권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분열주의에 빠진 이 문 대통령 이번에 갈라치기 한 거 보셨죠? 의사하고 간호사까지 갈라치기 하는 그 소위 분열주의. 이거는 소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김대중 그 대기자는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파의 흐름이고 소위 우파와 보수의 흐름이 지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있을 때 여기서 중도 외치고 좌클릭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 내용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말이죠. 응? 문바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언행에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분이다 라고 지금 김대중 대기자는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불필요한 자만이라든가 과도한 자기 과시 또 중도니 뭐니 하는 그따위의 그 좌클릭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 김대중 논설가의
참 이 아주 시대를 읽고 있는 이분 훌륭한 대기자에 대해서 그 말뜻을 읽으면서 오늘 한번 같이 저의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또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주호영과 기타 거기 지도부 그것이 보수 우파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미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좌클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좌로 가는 흐름이 있는 반면에 우로 가는 흐름인데 바로 지금은 우쪽을 향하는 게 국민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흐름에서 좌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보수를 분열시킨다. 분열시켜가지고는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논설주간의 그 얘기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 뭐 국민의 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통합당이라고 차라리 부르고 싶고 차라리 자유한국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좋은 자유란 이름을 빼버리고 뭐 국민의 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국민의 힘이 좌파가 아니고 우파와 보수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흐름에 거꾸로 역류시키지 말라고요. 예? 김종인 씨, 정호용 씨, 주호용 씨, 네, 두 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채널A 사건으로 봉변을 당했던 소위 그 부장검사한테 공중부양을 당해서 밑에 깔려서 정말 물리력을 행사당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한 말 있습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7월 20일 오늘 현재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그 바람은 아무리 큰 폭풍이라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네, 광풍은 곧 사라질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